그것이 이따 이제 총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 국민의힘에 불리하게만 작동할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약간 포장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쪽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저거 뭐야? 검찰 독재 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뭐냐면 먼저 이런 사람을 날릴 거라고. 뭐 부정 비리가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의정 활동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원하게 막 날리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뭔가 혁신하는구나, 바꾸는구나, 이런 착시 효과 같은 걸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릴 거예요, 분명히. 맞아. 여기도 뭐 무식하게 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잘 보셔야 할 게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에 가 있는 박수영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박수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심치 않게 그 얘기 나와.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를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구조화되고 있구나. 고착화되고 있구나. 이거 알거든.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러면 이렇게 가서 분열 요소가 크면 폭망한다 국민의힘이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계열도 어느 정도는 포용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총선 앞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냥 저 분당 주고 김은혜가 그 복귀할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강원 지역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광교 쪽에 김은혜가 온다는 얘기도 수원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수원에. 그런 식으로 저쪽도 내부 마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거다. 무식하게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막 이상 이렇게 만약에 압승을 했을 때 바로 내임덕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내임덕.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일부 막 그래서 정광훈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정광훈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정광훈이 맞받아 친 거 아닙니까? 홍준표가 세게 때리니까 정광훈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태경 뭐 천하람 이런 친구들이 다 참여를 했거든. 정광훈 때리기에 동참했거든. 그런데 김기현은 바로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김기현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정광훈 손을 든 거죠. 든 거지. 야 홍준표 시장이나 잘해. 이렇게 말한 거죠. 지방행정 거기 신경 써. 왜 정치적 얘기 꺼내고 있어. 왜냐하면 홍준표가 아픈 얘기 했거든. 이대로 가면 비대위 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를 흔든다고 생각하니까 더 발끈한 거죠. 맞아요. 김기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저 이준석이 같이 4.3 이런 데 오는 거가 그게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뭐 물론 그 작전을 짜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이쪽이 2030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또 이준석의 영향력 일부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저들이 꼭 끝까지 저렇게 갈라설 거다. 그거는 기대 섞인 전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